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은 반드시 떨쳐내야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그것이 특히나 스피킹 영역에 있어서, 스피킹이 이제 아웃풋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영어적 표현을 내뱉고 문장을 만들어서 내뱉는 행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making mistakes예요. 실수를 하면 할수록 더 늘어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논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Making mistakes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제1의 조건이에요. 제1의 조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선행돼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호입니다. 이제 김재호의 기초영어해야 100. 기초영어의 100이 출간된 지가 이제 일주일 약간 넘었나요?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또 각종 영어 교재들이라든지 수업이 또 많이 수요가 있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에는 새해 결심으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좀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완벽주의, 또 틀리게 말하면 안 된다는 강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의 영어 스피킹 실력이 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교재라든지 어떤 수업,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핵심이 아니고 어쩌면 이런 정신적인 측면, 틀리게 말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the fear of making mistak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실수라고 하는 건 영역이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틀리게 말하면 안 된다는 강박, 그것이 나아가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더 커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저는 우선 남의 평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가 나를 ridicule, 조소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데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보는데, 내가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못했거나 억양을 정확하게 못했거나 문법을 틀렸거나 잘못된 어휘 선택이나 적절한 어휘 선택을 못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즉 being misunderstood라고 하죠.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남의 평가나 조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주관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하는 영어 문장의 어떤 뜻이 잘못 전달되거나 못 알아들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 강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이 세 번째 두려움은 떨쳐내야 되고 또 노력에 의해서 떨쳐낼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많은 학습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평가를 할 때 저 사람 발음이 구리다, 문법을 틀린다, S가 들어가야 되는데 S를 빠졌네, 뭐 시제가 뭐 현재 진행인데 미래를 썼네, 이러한 등등의 어떤 자질구레한, 어쩌면 이걸 자질구레하다라고 하면 저도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뜻이 명확하게 통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치 발음이 세련되지 못하거나 문법에 뭐 단복수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한 컬처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완벽주의 플러스 이런 틀리면 안 된다는 이 강박이 우리의 스피킹, 이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저는 심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은 반드시 그 강박을 떨쳐내야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그것이 특히나 스피킹 영역에 있어서, 스피킹이 이제 아웃풋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영어적 표현을 내뱉고 문장을 만들어서 내뱉는 행위. 이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making mistakes예요. 실수를 하면 할수록 더 늘어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논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논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를 잘하다라고 하면 be good at 이고, 뭐를 잘 다룬다라고 하면 be good with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외국인 앞에 서면 그것을 우선 at이나 with가 본능적으로 입이 at과 with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은 끊임없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잘 다룬다라고 할 때
I'm good with something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I'm good at something 이렇게 나왔으면 그거가 우선 자기가 자각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좋은 서포티브한 아주 응원을 해주는 어떤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실수의 횟수와 그에 상응하는 건설적 피드백이 맞물리면서 언어가 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애초부터 실수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면은 입을 닫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내향형 학습자가 되고 말아요. 즉 다시 말해서 김조의 기초 영어야 100에 있는 어떤 데이를 딱 펼쳤어요. 그래서 데이 40에 보니까 요즘 저 요가 수업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These days I'm taking a yoga class라고 대표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요가 수업을 듣거나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ake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 책에도 영어 관찰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These days I'm attending a yoga class라고 attend라는 것은 적절한 단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죠. 그러면 이 attend라고 해도 외국인이 알아듣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이건 여러분이 어떤 영어 스터디를 할 때 여러분보다 조금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친구야 그때는 attend가 아니고 I'm taking a yoga class가 맞다라고 해야 그거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프로세스거든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실력이 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일단 이 문장을 완벽하게 내가 다 외워놓고 입을 떼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것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100번 따라 읽고 석 달 열흘을 공부해서 나 이제 I'm taking a yoga class를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해도 실제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마음이 급하건 프레셔를 느껴서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따라서 I'm attending a yoga class 이렇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안 해보고 이런 계속 학습의 형태로 즉 남이 써놓은 책이나 남이 그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만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실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지 못하면 녹음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making mistakes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제1의 조건이에요. 제1의 조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선행돼야 되는 거.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고 영어 학습을 하겠다? 특히나 스피킹 영역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때로는 Korean food라고 그러고 때로는 Korean foods라고 하는데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은 Korean food라고 단수로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 나는 한국 음식 중에 잡채나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할 때는 Korean foods S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20년간에 걸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하는 거 보면 그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막상 원어민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 그걸 먼저 경험해 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을 완벽하게 2년 동안 다 해놓고 나 그때부터 열심히 스피킹 연습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양질의 인풋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미 아웃풋은 꼭 그것이 상대가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챗GPT를 이용하건 아니면 한국인끼리건 실수하는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전치사, 시제, 단복수, 관사 이런 걸 끊임없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실수하는 모습을. 아시겠죠? 무슨 이 표현이 어떻다 저떻다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2025년을 맞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 정신적으로 저하고 확 잡고 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부단한 effort,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말을 자꾸 해버릇 해야 된다. 오케이? 앱을 켜놓고 녹음을 해도 다 좋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옆에 원어민이 있는 사람이 1000명에 1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고요. 프랙티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오늘은 persistence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persistence가 뭐냐? 끈기, 정신력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어떤 유튜브가 영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가 또 이 책을 보면 좋다 뭐 하면 좋다 인강을 들으세요 백날 얘기해봐도 결국 여러분이 끈기라는 것이 없으면 어학학습은 지속할 수 없죠. 그러면 남의 나라 언어 아니에요? 우리가
속성으로 3개월 만에 일치월장한다?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 박사님도 자주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하지만 끈기 있게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담은 이 정도라도 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늘 수가 없어요. 특히 스피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어 학습 중에서 저는 가장 단기간에 늘 수 있는 것이 어휘 학습이라고 보거든요. 마음 딱 결심해서 석 달 딱 투자하면은 설사 6개월 후에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단어 몇 천 개를 3개월 만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를 잘 조합하고 버무리고 문법이라는 요소까지 개입되고 문형이라는 요소까지 다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의 정신력, persistence, 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계신 fluent, 유창하면서도 and confident,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수를 동반하더라도 특히나 네이티브 스피커는 여러분이 잘못된 어휘 선택이나 액센트나 문법을 하더라도 귀신같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